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와 인을 비난하는 것을 자신을 해친다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인에 머물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을 내팽개친다고 한다. 맹자 이루장구 상편. 첫째, 자기 파괴를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사르트르의 자기 책임감.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장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한 실천가였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으며 그 선택이 무겁고 불편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자기 기만이며 이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사르트르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입니다. 사르트르는 그 시기에도 철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며 나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에게 있어 나치의 억압은 단순한 정치적 억압을 넘어 인간의 자유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으며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사르트르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나치에 협조하거나 침묵을 지켰다면 그의 삶은 훨씬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선택의 순간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행동했고 자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선택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회피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일상적인 예로도 자기 기만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웨이터 이야기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역할에 맞추려 하는 웨이터는 마치 기계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억압하고 주어진 역할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웨이터는 이렇게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방식의 자기 기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에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르트르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그 자유를 받아들이고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자유를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자기 기만에 빠져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둘째, 맹자의 가르침,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맹자는 인간이 도덕적 길을 걸으며 의와 인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에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없다는 맹자의 말은 타인의 잘못이 아닌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 말을 현대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란 무엇일까요? 맹자는 말로써 예와 인을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을 해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부정적 사고가 전염되듯 그들과 오래 함께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도 혼란과 회의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맹자는 또 자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방향 없이 떠돌기만 합니다. 맹자는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의마저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이 경고는 그저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도덕적 중심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맹자는 바로 이 점을 경계한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고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저버린 사람들은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맹자는 단지 도덕적 원칙을 설파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그는 인간이 올바른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합니다. 맹자의 이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자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을 해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니체의 가르침, 자기 경멸과 역설. 니체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 중 하나인 자기 경멸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자신을 경멸하는 자는 경멸하는 자로서도 자신을 존중한다.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는 그 경멸 속에서 자신을 더 큰 깊이로 내던지게 된다. 라고 말하며 자기 경멸 속에도 자신에 대한 일종의 존중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니체는 이 감정이 단순한 자책이 아닌 복잡한 심리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경멸은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 속에서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나는 특별히 불행하다며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경멸은 긍정적인 성찰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경멸을 통해 자존감을 소모하고 결국 허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니체의 경고입니다. 니체는 자기 경멸이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자기 경멸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경멸에 머무르는 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니체의 메시지입니다. 맹자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맹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도덕적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해치는 자와 함께할 때 그 영향으로 인해 스스로도 타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도덕보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해치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두 철학자의 결론은 유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